이용준 위원님은 원래 포트라 입사를 하셔서 1993년 대전 엑스포위원회로 파견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잘 이렇게 실무자로 치르시고, 그리고 대전에 이제 남으셔서 제1기 대전 마케팅공사 간부로 이렇게 보직을 시작하셨고요. 영예스럽게도 작년에 공직생활 30년 명예스럽게 1급 현장 보직으로 이렇게 정년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공사에 부상인사를 있을 때 2년이 됐는데 그냥 따뜻하시고, 또 공공 문화관광 정책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깊은 식견, 그리고 하여튼 자타 고민하는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에서 또 상도 이렇게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예총이 많은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용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라고 보고요. 박수로 예총이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용준입니다. 대전 마케팅공사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마케팅공사는 현재 대전 관광공사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기획 예산 업무도 하고, 그리고 관광 업무도 하고, 또 마이스라 해서 전시 업무 이런 것도 했고, 축제도 조금 잠깐 했는데, 하여튼 공공분야 행정이랄지, 그리고 이제 관광 이런 쪽으로 좀 주로 업무 종사했습니다. 한 31년간 이제 근무를 했는데,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좀 행정의 어떤 개선 필요성이 있었는데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점을 지금 퇴직했어도 좀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기 강대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워크인투 코리아, 강남 유일의 이제 지방 인터넷 영차 신문인데, 그쪽에서 같이 좀 강대표 좀 도와주고 같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예술문화, 관광, 융합의 정책 설계라는 내용인데, 예술문화는 결국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한다면은 결국 예술이고, 예술하고 관광 이 두 개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설계라는 거창한 말을 했지만 결국 이제 그걸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문화 관광 융합 정책 설계가 제목인데, 크게 보면 이제 예술문화 관광이고, 이것을 이제 융합해서 정책으로 이제 추진하는 그런 설계를 한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 이 키워드가 예술관광 그리고 정책 설계 이 두 가지가 결국 키워드고, 이 두 개를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관광 정책 설계에서 정책 설계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정책 설계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고, 그 기관들이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방법인데, 이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정리하고 제안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 예술 관광 융합 정책이라고 하면 이 설계 기관이 쭉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대전시청, 문화예술가가 있고, 대전대청도 있고, 문화재단, 대전관광공사도 관광 분야에서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기관이고, 대전예술의 전당, 디자인진흥원, 시립연령국악원, 정부문화산업진흥원 등등이 있고, 또 각 자치구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각 자치구 내에서도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구 같은 경우는 대덕관광문화재단이 있고, 그래서 자치구 차원에서도 산하기관에서 관광과 문화에 대해서 정책 설계를 하고 있고요. 민간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어떤 기관들이 결국 이제 관련되는 정책을 설계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책 설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이 정책 설계가 지금까지 보면 너무 강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방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이 어떤 전문기관이라 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관에서 어떤 많은 그런 계획을 집행하는 기관에 좀 머물러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 설계 방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설계 기관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더 질 좋은 그런 어떤 정책을 설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고, 그런 어떤 방법으로는 한 8개 정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좀 빨리 할 수 있고, 다음도 조금 효과적이고, 이런 어떤 방법으로서 한 8가지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뭐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후에 협의해서 또 도출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좀 많이 느낀 건 어떤 점이냐면은, 산하기관이 설립된 거는 이제 어떤 그 분야의 전문성이 돼서 그 어떤 분야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은 시에서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결국 사업을 이렇게 집행만 하라고 내려주는 이런 어떤 식의 방식이 돼가지고 비효율성이랄까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기업 지원 여러 분야에서 적용돼야 되지만 일단 예술 분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좀 정책 관련 기관들이 공공으로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입니다. 여러 기관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겠지만 일단 대전시의 문화예술과랑 대전예총, 대전문화재단 이 3자간이 핵심 기관인데 이 3자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내년도 사업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이렇게 편성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협조할 사항들을 논의해가지고 협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정기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국하고 이제 시의회도 이제 일부 이제 참여할 수 있으면 행정자치의회가 대전시 문화관광 이쪽 분야 담당위원회인데 이 위원회 중에 이제 시의원도 한 명 이렇게 참여를 해서 3개 내지 4개 기관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대주예술 정책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년도 대전시 및 산하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좀 논의한다든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참여기관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렇게 대전예술정책 설계와 관련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 이런 기관들을 참여하는 것도 추진하고 그래서 이제 정책협의회는 좀 비중 대표자 위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는 이제 실무 책임자들 위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한번 하더라도 실무협의회는 매월 정도 해가지고 이런 어떤 핵심 기관 간의 정책 설계에 관련된 그런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정책 설계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참고 자료인데 이 대전시 문화예술과 예산을 쭉 찾아서 관련되는 사업 예산을 정리해봤는데 이 보면 너무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 자료를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약간의 조금씩 개선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조금 이제 좀 개선되기보다는 기존대로 그냥 하던 대로만 계속 진행되는 이런 조금 약간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협의회 같은 데서 논의해가지고 개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은 제가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이 문화재단 지원 예산도 있고요. 26억. 문화재단 출연 사업 예산도 25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은 거의 한 200억 수준 될 겁니다. 200억. 여기는 시설비 이런 건 안 들어갔죠? 시설비는 현재 건축 제가 추계한 건 2천 몇 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항목으로 보면 건설 예당 짓고 이런 거에서 그런 거는 이제 빠져 있고요. 2,300억 정도 됩니다. 이 이제 문화재단 출연 사업비 예산이랄지 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비 예산 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시설 운영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문학관 운영하는데 6억, 태미올에 운영하는데 한 11억 이렇게
이런 시설 관리 분야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전 예술가예지 운영하는데 15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한테 네. 할당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그거는 제가 네.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정책 설계 방법으로는 대전예총 인사들의 대전문화재단 비상인사 참여를 좀 더 확대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잘못됐는데 재단 비상인사가 현재 11명 정도 됩니다. 11명 정도 되고 이상돈 교수님도 문화재단 비상인사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예총에서 뭐 좀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이 남수영 커넥트 컨설팅, 백소영 샤넨샤인, 조현영 고양 어린이박물관 이런 세 분은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대전예총 관계자가 대전문화재단 비상인사로 참여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분들이 대전 분들이신가요?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조사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대전에 계신 분들 대전에 계신 분도 계시고 대전 사람인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조기수 국장님은 당면직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서른직인데 김병구 같은 분은 되게 이제 문화재단 비상인사를 할지라도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고 감사는 뺐습니다. 감사는 회계 분야 전문가 계시더라고요. 그분 뺐고 그다음 이제 그 전직도 계세요. 유철아 전 공안미술문화재단 대표이사, 박흥준 전 대전예총 회장 이분들도 계신데 외압된 말씀이지만은 좀 전직보다는 현직 위주와 좀 비상인사로 활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저 임기가 몇 년입니까? 9월 28일까지입니다. 대개 3년입니다. 지금 이제 6월 지금 7월에 다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의회, 시, 재단에서 위원회를 편성합니다. 이제 이사회에서 그렇게 해서 다시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해서 뽑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뀐 게 뭐냐면 전에는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시장이 바뀌었죠. 네. 거기에 관광차가 붙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사장이 돼서 주도를 해야 돼요. 엉망을 떨겠는데 실제 시장이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죠. 그게 지금 지적해 주신 지적 비슷한 말씀인데 샤인앤샤인은 화장품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직책 내지는 직위가 그 부서 특정 부서에 예총 부서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이 문화에 대한 관점은 새로 인식을 좀 확장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로 음악하고 무용하고 뭐 한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총 산하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다 들어가면 안 되죠. 전 절대적으로 그걸 느꼈어요. 좀 더 저는 지금 한 분 계신데 한 3분 정도는 들어갈 만하지 않나 대전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국악하는 분 뭐 그런 식으로 미술도 있고 미술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 올해 그 문화재단 예산을 조금 살펴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기관 운영비,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사업 비중을 이제 정리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출원금 사업하고 시에서 주는 예산이 출원금 사업하고 빠졌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출원금 사업하고 위탁 사업이 있는데 이 출원금 사업도 있고 위탁 사업도 정리했는데 그 안 사람이. 근데 이런 어떤 그 사업들이 이제 출원금 사업이 21개 이제 23억 정도 있고 또 전환 사업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 그 시범 사업 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한 34억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금 사업에서 좀 금액이 큰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 2억,
지역 오페라단 공연활동 지원 3억 4천 뭐 이런 게 좀 있고, 생활문화활동 공동체 지원 2억 7,500, 대전 마을 합창단 지원 2억 이런 게 등등이 있습니다. 대전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1억 5,500,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1억 5천 등등이 있고,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사업 또한 1억 5천 이렇게 있고요. 출연금 사업에서 전환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이라 해서 청년 예술인 지원 5억 2천, 차세대 IT 스타 지원 1억 5천 이런 등등 큰 금이 있고, 중전 예술인 지원 8억 5천, 아티언스 대전 행사 개최비 3억 6천 이렇게 좀 큰 예산이 있습니다. 그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 지원 뭐 6억,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5억 2천, 예산 34억이 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위탁 사업이 또 있는데 위탁 사업 예산을 정리했는데 이게 빠져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 예산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 예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통과시키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사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기 협의체 이런 걸 구성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시 예산도 그렇고 문화재단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좀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전 예총과 대전 문화교류 인사교류도 좀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필요성이 많이 느끼는데, 너무 자기 기관에 이렇게 기관 이기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타 기관 업무를 너무 몰라가지고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중복하면서 서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할 부분이다. 그 대전시 예술직렬 공무원 임명 운동도 있는데, 대전시 공무원,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뭐 행정, 기술직, 보건직 등등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이 있는데, 이 직렬에 돼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직렬 분야에서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건위생과에서 근무, 보건위생과 그쪽에서만 근무하고 다른 과는 가지는 않죠. 기술직도 뭐 주로 이제 뭐 토목직이면 토목 관련된 부서에서만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행정직은 아무데나 나갑니다. 다 가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문화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뭐 기업 지원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대전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처음으로 한번 예술 직렬 공무원을 임명해가지고 이분이 계속 이제 그 문화예술과에서만 근무하도록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의 이제 그 업무 협조할 때 문제는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같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1년 이렇게 좀 업무 협조하다가 이제 좀 서로 이제 알고, 업무도 알고, 서로 좀 도움이 될 만하면 또 뭐 1년 뒤에 뭐 승진한다 어쩐다 하면서 바뀌어버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예술직렬 공무원으로 그냥 임명을 해서 승진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야에서 공무원이 뭐 주무관, 사무관, 뭐 과장이 됐는데 한 10년 걸리면은 그 10년 동안 그 부서에서 계속 근무해가지고 전문성과 인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이랄까, 뭐 전문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공무원들이 좀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자기 승진만을 위해서 자리를 옮기는 이런 폐단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대구시 같은 경우는 관광지원과장이 주무관 때부터 관광과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급 사무관 때도 관광과에서 근무해요. 4급 과장인데, 서기관인데, 서기관 때도 관광과장 맡았고 해가지고 10년 이상 해가지고 관광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 분야에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관광 정책을 추진하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예술 분야에서 한번 이런 걸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재단이나 또는 뭐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데서는 이제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대개 보면은 참가 자격을 그냥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그 선정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근데 공무사업에 응모하려면 서류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컴퓨터도 잘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어떤 참가자들도 좀 다변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가지고 청년층, 장년층 원로 구분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약간 세심한 그런 공부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책의 한 파트너로서 시의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의회는 장점이 있는 것이 이제 그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4년이 임기인데 2년간 이렇게 상임위회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년은 자기 상임위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랄까 일관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의회랑 좀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대전 시의회가 대전 예총이 1년에 한 2번 정도 정기 세미나를 해가지고 이런 어떤 예술 분야의 전 정책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또 대전시에서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사업이랄까 정책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고 뭐 의견도 주고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를 한번 갖는 것이 좋다. 일단 시의원들하고 친해두면은 나쁠 게 없기 때문에 대전예총에서는 정기 세미를 하면서 좀 친해져가지고 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관여할 수 있는 좀 통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상당히 쉬운 건 아니지만은 시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기업의 ESG 차원에서 매선 활동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기업의 뭐 지역 공사업도 사실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연구기업이나 소재기업이나 연구기업, 공기업 포함해가지고 수자공사가 대전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뭐 좀 그 문화예술 기부를 한다 보면 어떤 그 세제 혜택 등을 뭐 시에서 준다든지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그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회의에 좀 참석해 줘야 되는 어려움은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대전예술발전기금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다른 지자체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성구는 뭐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대전에서도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대전 지역이나 또는 연구기업의 어떤 출연금을 좀 받아서 조성을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 설계 방법인데 이제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예술 관광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렇게 예술하고 관광을 접목한 이런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좀 발굴해서 개발해서 추진해볼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술 관광이 되려면 이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홍보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타령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좀 기존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조금만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위주로 먼저 한번 추진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 예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예산을 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디지털 홍보가 더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고 심지어 글로벌 홍보까지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뭐 K컬처가 다 글로벌 시장을 처음부터 목표로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두고 우리나라를 진짜 그 성장시켰듯이 이 글로벌 홍보를 하지 않으면은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좁은 시장에서는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거는 이제 글로벌 홍보,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 타락이 많은데 기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사업들 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한 22개 정도 생각해봤어요. 22개 정도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트랑 어떤 투어랑 이렇게 좀 연결해야 되는데 이걸 새롭게 뭐 하자면 또 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승인받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조금 변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대전시 그 관광진흥과에서 원도심 테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마 투어를 하고 있는데 10개 테마 여행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예산이 한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부 예산을 어떤 예술 테마로 하나 넣어가지고 원도심 예술 테마를 한번 내용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문화예술과랑 관광진흥과가 좀 부서 이기주를 넘어서 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려면 사실은 뭐 올해도 일부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내년도에 뭐 그 공무원들을 어떤 그 사업 예산을 수립할 때는 아시겠지만 그 한 번 수립하면 거의 안 바꿉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거의 그대로 가고 새로운 걸 잘 추가 안 하는 그런 관성이 있는데 관성. 그래서 대전 원도심 테마 여행 프로그램도 내년도도 분명히 예산이 뭐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립될 겁니다. 근데 수립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일부를 아트 투어네요. 예술 테마의 투어로 이렇게 좀 바꿔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가 협의해서 추진해볼 수 있다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자체마다 시티 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티 투어 사업이 사실은 뭐 서울, 두산, 제주 등을 제외하고는 잘 안 됩니다. 전부 다 적자고 심지어 뭐 적자 여부를 떠나서 탑승객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또 그렇다고 없앨 수 없는 사업입니다. 시티 투어 사업은. 그래서 이런 시티 투어 사업의 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 중에 일부를 예술 시티 투어 분야를 한번 도입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티 투어 대전시 시티 투어 현황이 올해 예산은 2억 8,100만 원인데 종류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관대 테마 투어, 맞춤형 시티 투어는 단체 사전 예약이 있을 때만 운영하고 남부 순환 투어, 대충호 순환 투어는 주말에 운영하는데 이건 회사 없이 그냥 버스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뭐 남부 지역 간다든지 대충호 지역 한번 투어하고 싶을 때 타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과학체험 날이든지 이것도 토요일날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명실 상부한 시티 투어라면 뭐 관내 테마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관내 테마 투어인데 테마가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대전 도심놀이, 대전 마실 투어, 대충호 낭만 투어, 산책 힐링 그 4가지에다가 토요일, 일요일 나들이 투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별 특징 없는 이런 테마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 두세 개를 예술 테마로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대전 미술 시티 투어, 또 뭐 대전 뭐 연극 시티 투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정해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그 예술 관계자가 탑승해가지고 뭐 운영을 하고 방문지도 그러니까 시티 투어가 방문하는 여행지도 이제 관계자가 선정을 해서 그 운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대전 예술을 홍보하고 대전 예술가들도 홍보하는 이런 기회를 좀 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국제미래예술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대전은 뭐 미래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옛날에 누군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세종시가 그거를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세종은 미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있던데 사실은 원조 미래를 하면 대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전에서는 이 국제란 말과 미래란 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예총에서 대전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약 9천만 원 정도 보조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과감하게 명칭이라도 대전 국제 미래 예술제라 해서 어떤 그 좀 품격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글로벌 홍보도 하고 필요하면 뭐
자매도시 예술가도 초청해서 그게 좀 국제화하고 그다음 미래 위주로 좀 이쪽에 토픽이랄까 컨텐츠를 미래 위주로 조금 해가지고 미래 예술을 좀 실험하고 전망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조금 더 선도적인 행사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영화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국제 미래 이런 걸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예전에 뭐 대전에서는 영화제를 한다면은 대전 미래 영화제가 좋겠다. 왜냐하면 대전은 미래라는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대전 미래 영화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건 있는데 대전 미래 영화제는 꼭 미래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의 미래 이런 걸 논의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하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이 뭐 어떻게 보면 미래고 청년도 미래이기 때문에 청소년 미래 영화제, 청년 미래 영화제 같은 부대 행사 또는 개별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제라는 말, 미래라는 말을 좀 대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예술 행사 같은 걸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전 홍보물이 대전 관광이랄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나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제작하는데 요즘은 그 예술이 관광 분야랑 좀 떨어질 수 없고 예술 자체가 하나의 관광에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대전 예술 포함해서 이런 대전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시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그 관광 홍보물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산하기관에서도 많이 만듭니다. 대전 관광공사에서도 만들고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에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뭐 그런 어떤 영상물들을 많이 만드는데 관광이랄지 또는 뭐 축제랄지 이런 거 위주로 소개를 넘어서서 대전 예술도 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야 된다. 예술가들이랄지 작품, 행사 이런 것도 소개하는 대전 예술을 포함하는 그런 홍보물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제가 쭉 영상을 봤는데 젊은 애들 중심으로 너무 판해박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동의합니다. 작가님들 작품들도 반영을 해야 될 텐데 다 판해박았어요. 20대들 막 너무 가벼워.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절대 공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KTX 매거진이 사실은 우리나라 홍보 가능물 중에 굉장히 열람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요즘은 최근에 보면 KTX 매거진 완전 지자체 광고 잡지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자체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매월 하고 있는데 제가 쭉 살펴보면은 거의 관광 축제 위주로 되어 있어요. 예술도 조금 있는데 아직도 비중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 앞에 부분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KTX 매거진에서 뭐 대전을 관광할 때 분명히 이건 대전 예술과 대전 예술도 홍보를 해야 된다. 관광 축제뿐만 아니라 대전 예술도 포함되는 이런 관광이 될 수 있게끔 대전 매거진에다가 어쨌든 KTX 매거진에 홍보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이것도 그냥 아이디어 수준인데 하여튼 그 예술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약간 좀 사람들 관심을 끌고 좀 품위 있게 보이려면은 어떤 위크 이렇게 해서 시즌해가지고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 미술주간, 아트 위크, 음악 주간, 뭐 대전 뮤직 위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어떤 행사 주간, 뭐 위크란 말이 조금 더 이제 그렇다하게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좀 좋겠다. 국제라는 말까지 들어가면 더 효과적이고요. 이런 건 약간의 어떤 네이밍의 문제긴 한데 사실 이런 네이밍이 결국 또 내용도 나중에는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네이밍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홍보 위주로 얘기하는데 이달에 대전예술가를 뭐 승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훈처나 옛날에 보훈처나 또 여러 다른 뭐 정부기관에서도 뭐 이달에 누구 이달에 과학자 이달에 뭐 해가지고 매월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자를 배포해서 언론에서 보도하게끔 하고 있는데 대전예청에서도 협회별로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 매년 그 연말에 대전예술인 대회를 개최하더라고요. 예산이 좀 미미합니다. 올해 예산 작년도 예산을 내봤는데 2,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예산을 좀 늘려서 이런 것도 하면서 그다음 이달에 대전 예술가로 선정된 사람들이 연말에 다 모여서 다시 한번 축하도 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언론의 보도자료로 홍보되면 좀 홍보 효과가 더 낮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대중문화대전에서 글로벌 차세대 아트스타를 지원하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인데 지원 분야는 뭐 문학 부분, 시각 부분, 평면, 입체, 설예, 사진, 공연 부분, 음악, 전통, 국악, 무용, 문물 등이 있는데 한 명당 4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지원해주고 있고 2년간 지원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뭐 이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대전시,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총 이런 정기 협의체에서 어떻게 보면 논의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홍보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거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아트 스타가 성장하려면 글로벌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글로벌 홍보를 예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전 메사나 챌린지는 뭐 아이스 버킷 챌린지나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런 것처럼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본인이 좋아하는 대전 예술가를 이렇게 소개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른 사람한테 의뢰해가지고 한 2명 정도 지정해서 2명 정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정된 분이 그분도 자기가 또 좋아하는 뭐 대전 예술가를 또 자기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릴레이 홍보를 해보자는 건데요. 제가 개선을 해보니까 한 100일만 진행해도 사람이 중복되지 않는다 할 때 한 3만 2,000명까지나 이렇게 소개될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예산도 안 들고 홍보 효과도 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올해 만약에 예술에는 이주를 한다면 뭐 내년에는 예술가 작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를 이렇게 변형해가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도자료를 역시 뭐 배포하든지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관광안내센터가 있는데 대전시에서 대전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대전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거란이 또 생겼고 유승의 대전종합관광안내센터는 몇 년 동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관광안내센터 가보면은 대전과 무관한 타 지역 관광을 소개한다든지 심지어 뭐 외국 관광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어떤 홍보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홍보물은 사실은 대전관광안내센터에서 홍보하기에 좀 적합치 않은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요. 대전 위주로 홍보를 해야지 뭐 외지를 대전에서 뭐 굳이 관광안내센터에서 다른 지역까지 관광을 홍보해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대전 예술을 홍보하는 식으로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예술가나 대전 작품 또는 대전에서 하는 예술 관련 행사들을 이 대전 관광안내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관광안내센터 자체가 대전 예술가들 도움으로 좀 더 예술적인 그런 공간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전 지하철 예술 홍보도 보면은 이제 지하철에 가보면은 이제 대전 지하철이 22개 역이 있는데 광고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광고는 거의 없습니다. 광고는 별로 없고 좀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 지하철은 광고가 많이 좀 붙어 있죠.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게 추인물에 또 시 같은 게 써 있지 않습니까? 써 있는데 광고가 많으려도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서울 예술이라 할 수 있는 시를 소개한다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도 내청하고 도시초등공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대전 지하철 빈 공간에다가 대전 예술작품을 좀 홍보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트 스테이션 같은 느낌의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필요했다. 하여튼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아주 감동입니다. 홍보 작가님들 작품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의회에서 매년 해외 출장을 갑니다. 해외 출장하는데 판에 박힌 관광지 위주로 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값도 오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욕 많이 먹는데 좀 대전 예술가들과 같이 좀 예술 투어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해외 예술 명소도 가고
아트페어 같은 해외 아트페어 뭐 굉장히 유명한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같이 찾아가서 해외에서 선진국에서 예술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술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뚜렷한 목적의 어떤 해외 출장을 했을 때 시의원들도 좋아하고 뭐 명분도 있고 또 이제 대전 예술 홍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제안을 해가지고 선진 예술 투어 위주로 이제 시공무원도 같이 갈 수 있어서 가가지고 좀 같이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출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시의회에서 내년 갑니다. 제 출장 예산이 있으니까 가는데 이걸 뭐 그냥 흔히 알려진 관광지 이런만 가지 말고 예술 투어를 좀 하자는 거죠. 대전 예술가가 좀 동행해서 같이 또 설명도 해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좀 예술에 대한 공감대를 시의원 또 공무원이 같이 한다면 공무원 같이 좀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정책 추진에 좀 도움될 수 있는 그 문화예술과에서 하여튼 간에 오래 근무를 해야 되고 승진하더라도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가지 말고 거기 계속 남아서 10년 뭐 15년 이렇게 근무를 해줘야 되고 예. 그분들이 사실은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전 예총이나 대전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가지고 그런 의견낸 사업들이 문화예술과에 다음 연도 그 사업 예산으로 반영됐게끔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사실은 내시 공무원들은 그냥 전임자가 했던 거 그대로 그냥 따라서 그냥 하고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효과 떨어지는 건 또 폐지할 건 폐지하고 조금 더 이제 효과 있는 건 새로운 거라도 좀 한번 시도해보고 이렇게 좀 시문화예술과 사업 및 예산을 매년 이렇게 좀 점검하고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전 예술 SNS 홍보 전문가도 좀 지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뭐 또 홍보 차원인데 그 SNS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큐레이팅을 해야 되는데 이 큐레이팅하고 또 SNS 홍보를 사실은 뭐 전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사람인데 충주시청의 김순태 주무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유키존도 블라이도 오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 나름대로 홍보를 좀 화제가 되고 좀 재미있게 할 수도 있게끔 이 전문가 한 명을 지정해서 대중예술에 대한 디지털 홍보를 전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만 하게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문화재단에서 뭐 직원 중에 한 명을 지정해서 하든 아니면 전담직원을 채용하든 그냥 이 사람 할 일 없이 놀면서도 이것만 하게끔 이렇게 좀 해줘야 이게 사실은 그 디지털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예술 장터도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 온라인 예술 장터. 이 온라인에서 좀 대전 작품들이 홍보하고 구매도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장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홍보 전문가가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뭐 한두 명도 보완해서 이걸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건 사실은 예산이 새로 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전 예술 카페도 이것도 이제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사실은 각 협회별로 전용 카페 정도는 하나 만들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새롭게 만들려면 돈이 뭐 엄청 들기 때문에 기존 카페를 어떻게 협의해가지고 기존 카페에서 이름을 좀 뭐 어떤 특정 분야 예술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대전 뭐 미술 카페, 대전 음악 카페 이렇게 좀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그런 카페를 운영하게끔 하고 그 카페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개별 협회에서 뭐 인테리어를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하여튼 그 저는 대전이 전국에서 모이기가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이걸 만들면은 전국에서 뭐 관계자들이 한번 들러보는 이런 식의 그 카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대전 내에서 관계자들이 예술가들이 좀 모여가지고 쉬면서 뭐 정보도 교환하고 또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사업도 구성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카페가 대전 각 지역에 분야별로 따지면 10개 카페 정도는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아트파크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이 자치구랑 좀 협조를 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대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시 공원 또는 도시 근린 공원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런 특징이 없는데 이런 특징들을 좀 살리고 예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정 예술 분야의 파크로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대전에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대전 예천면은 10개의 그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자치구에서 한 2개 협회랑 협조해서 그 자치구들에 있는 2개 공연 정도를 지정해서 어떤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그런 공원에 가게 되면은 그 분야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인물이랄지 역사, 주요 작품들을 간단하게 무슨 안내판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연출 형태로 감상할 수 있고 수축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면은 뭐 대전 아트파크인데 예를 들어서 뭐 대전 사진 파크라면 뭐 대전 뭐 포토파크 이렇게 되겠죠. 또는 뭐 대전 디자인 파크 이런 게 되겠죠. 대전에 시민공원, 도심 근린 공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를 이렇게 선정해서 아트파크로 만들라는 거죠. 이 예산은 좀 들을 수 있는데 이건 자치구랑 협조를 해나가는 거고 뭐 처음에는 나도 예산이 많이 들면 곤란하기 때문에 홍보 판넬, 뭐 조형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실내 전시 공간도 좀 확보하고 공연 공간도 좀 만들어가고 이렇게 좀 대전에 수많은 공원 중에 몇 개를 아트파크로 좀 만들어 나가자 이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봉산 아트랜드 프로젝트는 대전시에서 뭐 축제는 현재 축제는 임시축제고 관광시설은 봉산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번뿐만 아니라 뭐 전일 시장들 좀 여러 번 시도했는데 성사가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예산이 엄청나게 들고요. 그러면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민자 유치를 하려면은 그 기반 시설을 공공기관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뭐 도로랄지 또는 주차장이랄지 이런 걸 넓혀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민자만 유치하겠다니까 민간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그런 이유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뭐 봉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케이블카 워터파크를 민자 유치를 하겠다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성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3천억 투입해서 한다는데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민자가 들어오지 기반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 예술가들의 그 레지던스 사업 차원에서 이 봉울산 프로젝트 중 일부를 예술가들이 거주하고 작업하고 전시 판매하고 행사 생활 등 할 수 있는 어떤 레지던스 어떤 사업을 이렇게 포함해서 한다면은 조금 더 민자 유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에 예술랜드 등이 있는데 이런 걸 합친 형태로 이렇게 좀 그 아트랜드를 만든다면 이게 사실은 예술가들만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고 이 자체가 관광 자원화가 돼요. 관광 자원화. 그래서 봉산을 뭐 기존에 뭐 사실 함부로 갔다고 할 수 있는 케이블카 워터파크 이런 건 하지 말고 상당 부분을 아트랜드로 좀 만든다는 이런 구상을 좀 해서 예술가들이 이제 그래서 거주도 하고 전시도 하고 작업도 하는 레지던스 공간을 좀 만들어줘가지고 이 자체가 예술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관광지 기능도 할 수 있는 이 형태로 조금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대전시랑 협의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협의 진행돼서 이런 것도 좀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하고 관광이 이제 뭐 사실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요. 관계고 이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합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거 홍보를 엄청 많이 했던 홍보를.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드러내지 않고 막 알리고 그다음 막 적극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해야 사실은 좀 알아두지 가만히 누가 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는지. 그래서 홍보지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